분명 10명의 원장 중에 8, 9명의 원장은 학원비가 없어도 만약에 본인들이 실력이 어느 정도 뛰어나다. 너는 학원비 안 내도 된다. 아직도 그런 능력이 뛰어나고 수학 문제나 과학 문제의 새로운 문제나 새로운 풀이법에 목말라 있는 애들한테 그런 시야를 넓혀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게 아직도 대치동 학원이라는 게 사실은 되게 안타깝지만 뭐 그게 우리나라 제도권 교육의 한계고 우리나라의 한계라면 그런 애들은 사실 대치동 학원에 보내서 새로운 문제집이나 새로운 풀이법을 설명해주고 또 대치동 학원에는 저 같은 사람들이 선생님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저는 지금 의사생활을 하고 있지만 서울대 수학과 나와서 왜냐면 이유는 딱 하나예요. 돈이 되니까. 거기서 일하면 뭐 한 달에 몇 억도 벌 수 있으니까 유명 강사가 되면 제가 이것도 방송에서 되게 얘기하고 싶었는데 못한 얘기인데 그런 사람들이 막 한 달에 몇백만 원, 막 1000만 원씩 돈 내는 학생들 좋아할 것 같죠? 아니에요. 저희 때도 어땠냐면 대치동 학원에 왔는데 학원비가 낼 돈이 없는 거예요. 근데 걔는 진짜 천재야. 그래서 막 수학 문제 풀고 이러면 정말 기발한 방법으로 풀어. 나도 이해가 안 가. 학원 선생님도 한참을 들여다보고 있어야 이해가 되는 방법 풀어. 학원 선생님이 원장 선생님이 그랬었어요. 너는 학원비 안 내도 된다. 우리 학원 나와서 내가 너는 학원비 안 받을 테니까 나와달라. 왜냐면 뭐 그 선생님이 뭐 고등학교 공교육 선생님도 아닌데 뭐 얘 인재를 기르고 싶게 그게 아니라 걔가 있어야 저처럼 비싼 돈 내는 학생들이 모이거든요. 왜냐면 내가 이 학원 다니는데 이 학원에서 나보다 수학 잘하는 애가 없어. 맨날 똑같은 문제만 풀고 이건 이제 그냥 밥 먹으면서도 풀 수 있어. 이런 문제만 학원에서 보여주고 나보다 수학 잘하는 애가 없는 학원에 다니고 싶겠어요? 아니면 어떻게 이런 문제가 있지? 그리고 어떻게 이런 문제를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풀지? 이런 학생이 있는 학원에 다니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학원에 있어주면 걔 때문에 돈을 내고 다니는 소위 말하는 그런 금수저 학생들이 대치동 학원으로 모이니까 원장들이 오히려 그런 학생들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심지어 저희 동네에 살았던 애도 있는데 걔도 저랑 같이 서울과학고를 갔는데 걔는 집이 그렇게 오히려 못 사는 편이었거든요. 근데 걔는 저랑 같은 학원에 다녔어요. 근데 저는 걔가 학원비를 적게 낸다는 걸 알고 있었죠. 저도 사실 그거에 대해 반감도 없었고 제가 뭐 반감이 있겠어요. 저도 얘랑 같이 공부하면 수학 실력도 늘고 얘한테 배우는 것도 많고 그런데 그러니까 대치동 학원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면 그런 역할을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공교육이 목하는 거에 충분히 기여하는 거죠. 물론 대치동 막 아파트 값을 막 올리고 막 한 달에 몇백만 원의 학원비를 내지 않는 학생들이 그런 걸 차단하는 거는 되게 안타깝죠. 저도. 하지만 그런 역할을 공교육이 못한다면 대치동 학원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만으로도 왜냐면 저는 실제로 그런 데서 저도 몰랐던 재능을 개발을 했었고 그래서 저는 이 유튜브를 보는 학생들한테도 자기가 만약 학원비가 없으면 나는 대치동 학원 문제 능력이 있다고 생각이 들면 대치동 학원 가면 대치동 학원이 과학고나 서울대도 아닌데 입학시험을 봐요. 왜냐면 얘가 어느 정도 레벨이 돼야 우리 학원에 넣어주잖아요. 그럼 가서 시험 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분명 10명의 원장 중에 8, 9명의 원장은 학원비가 없어도 만약에 본인들이 실력이 어느 정도 뛰어나다. 그러니까 그 실력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이미 과외도 하고 학원도 하고 이래서 10개 문제 중에 8, 9문제를 풀었어. 그래도 천편일률적인 해답을 쓴 애보다 학원 같은 것도 한 번도 안 가봤을 것 같고 사는 동네도 뭐 막 경기도고 뭐 이랬는데 10개 중에 한 2-3개밖에 안 풀었는데 풀이법이 너무 기발해. 그러면 원장은 얘 학원비 안 내도 학원 다니라고 해줄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확신해요. 왜냐면 제가 그걸 눈으로 봤었고 걔 때문에 10명, 20명이 모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사실 대치동 학원의 순기능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하나 하고 싶은 게 또 제가 학원을 다녔던 90년대랑 지금은 또 되게 다른 게 지금은 인터넷 모바일이 너무 활성화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치동 학원에 꼭 안 가도 검색이나 인터넷에 그런 커뮤니티들 되게 많아요. 뭐 수학 잘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문제 공유하고 그러니까 저희 때는 진짜 온라인이란 게 인터넷이란 게 없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94, 5, 6, 7, 8 이때는 정말 대치동 학원에 직접 막 어머니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가서 그 학원에서 책을 소개받거나 문제를 소개받지 않으면 아예 그런 거에 대해서 책의 제목도 알기도 힘들었죠. 근데 요새는 대치동 학원에 제가 이렇게 아무리 이게 대치동 학원에 갈 수조차 없는 학생들도 전국에 많을 거 아니에요. 왜냐면 뭐 내가 제주도에 산다든지 강원도 산골에 산다든지 근데 내가 수학에 재능은 있는 것 같은데 그럼 인터넷으로 검색하면 그런 커뮤니티에도 요즘은 평면기의 아이디어라는 책 뭐 이름이라든지 그런 문제들이 다 공유가 되고 있어요. 검색하기가 조금 힘들 뿐 조금만 노력하면 저도 검색을 해봤더니 나오더라고요. 궁금하니까. 그래서 요새는 생활보호 대상자여도 핸드폰은 갖고 있잖아요. 최신 기종이 아닐 뿐 또 집에 인터넷 되는 컴퓨터 한 대 정도는 있고 없어도 핸드폰 있고 검색하면 정보 다 찾을 수 있어요. 그런 책을 하나 찾아서 아니면 그런 풀이법을 인터넷으로 공부 잘하는 애들끼리 서로 공유해서 이 풀이법은 어때? 뭐 저 풀이법 어때? 이런 거를 하는 거랑 안 하는 거는
똑같은 재능을 갖고 있는 아이여도 새로운 문을 열어주는 거랑 똑같은 효과가 있거든요.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는 거랑. 그러면 이제 본인이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 내가 정말 재능이 있구나, 이쪽으로. 흥미도 생기고. 아니면 아, 내가 우물한 개구리였구나. 나는 그냥 이 시골에서만 내 1등이었지 나는 수학에 재능이 없어라는 걸 알 수도 있겠죠. 뭐 그것도 그것들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공교육에서 교과서나 뭐 그런 편편일률적인 문제집에서 안 나오는 것들을 내가 이 유튜브를 보고 있는 그런 내가 수학이나 과학에 재능이 있는 것 같고 재능도 있고 흥미도 있고, 그러니까 보통 재능 있는 학생들은 흥미도 있어 하거든요. 막 수학 문제 푸는 것도 재밌어 하고 있는 학생분들은 꼭 그런 거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거예요. 대치동 수학 경시 학원 뭐 이렇게 치잖아요. 그러면 이제 학원들 쫙 나와요. 그러면 그런 데 들어가서 뭐 게시판 같은 데 들어가면 평면기의 아이디어, 정수론 이런 책들 이름 같은 거 나옵니다. 그러면 그런 책 요즘에 심지어 서점 안 가도 인터넷으로 주문하면 은 집으로 택배로 오잖아요. 그런 책 알아보고 이해가 안 가면 그런 것도 인터넷 사이트에 나 여기서 이거 넘어가는 게 이해가 안 돼. 그럼 설명해주는 학생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새는 오히려 대치동 학원이라는 거가 부정적으로만 느껴지는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훨씬 더 그거를 긍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지 않나.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새로운 책이나 새로운 문제집을 발견하는 건 지금도 대치동 학원의 몫일 거예요. 하지만 제가 학교를 다녔던 90년대, 2000년대 초반까지는 대치동 학원에 직접 안 가면 거리적인 장벽과 뭐 그런 금액적인 경제적인 장벽을 뛰어넘지 않으면 맛도 보지 못했지만 요새는 그거를 맛볼 수 있고 대치동 학원에 안 가도 그거를 다 느낄 수 있거든. 조금만 노력한다면. 그래서 그런 거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런 거를 소개해주고 학생들한테 얘기해주는 게 사실은 저는 국가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 학생이 꼭 과학자가 되고 그래서 나라 이바지를 안 하더라도 저처럼 이렇게 의대로 틀어서 그냥 저 혼자만의 행복을 위해서 살더라도 사실은 그렇게 공부하고 능력 있는 학생들한테 그런 길로 이끌어주는 게 어떻게 보면 진짜 나라의 역할이거든요. 뭐 태릉 선수촌을 지은 거랑 똑같은 거죠. 그 어떤 식으로든 나라에 기여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꼭 뭐 나라에서 뭐 생각하는 그런 노벨상 따는 과학자가 되지 않더라도 그런 거에서 저는 분명히 얘기하고 싶은 건 대치동 학원에 숨기는 건 분명히 있고, 이거를 나라에서 공교육이 좀 해줬으면 좋겠지만 우리나라는 뭐 중국처럼 그런 나라에서 영재교육을 막 우리는 영재교육 할 겁니다 라고 하면 분명히 사회적인 반발이 엄청 있을 거고, 지금 뭐 있는 과학고도 없어지는 판국에 대치동이 아니고 다른 학원이 되더라도 대치동 학원 같은 학원들의 분명 악기능도 있죠. 많죠. 근데 순기능도 분명히 있을 거고, 그런 순기능은 지금은 대치동 학원에 못 가는 그런 거리적인 장벽이나 경제적인 장벽이 있는 학생들도 조금만 클릭해보고 검색해보면 대치동 학원에 가서 얻을 수 있는 게 100이라면 한 80 정도까지는 충분히 얻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저는 그거를 이거를 유튜브를 통해서라도 공부가 뭐니 해서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왜냐면 분명히 나 좀 새로운 어려운 문제, 내가 못 푸는 문제여도 내가 장벽에 깝깝함을 느끼더라도 그런 문제들을 좀 풀어보고 싶어. 실력도 정말 느는 것 같고 재미도 있고 너무 좋아. 근데 주위에 물어봐도 뭐 동네 학원에 가도 내가 다 아는 문제집, 내가 푸는 문제밖에 안 가르쳐줘라는 학생들이, 물론 그런 학생들은 정말 1% 안에 드는 학생들이지만 분명히 지금도 있을 거거든요. 그럼 이제 거기서 그냥 나는 여기서 만족해야겠다라고 하는 것과 그거에 대해서 재미를 느끼는 거랑은 성적에서도 천지 차이지만 그 학생의 앞으로의 진로나 인생을 나아가는 데 있어도 정말 엄청난 차이를 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 얘기는 꼭 해드리고 싶어요. 여기까지. 딱 이 정도입니다.